매주 주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칼리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결국 결과가 나왔는데요. FOMC 금리 결정이 이번 주의 가장 메인 이슈였는데요. 아마 새벽에 라이브로 보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날 급락한 주가들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미증시 흐름은 확실히 FOMC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양자 컴퓨터 붐이 일어나기도 했고 반도체 대표 종목 중 하나인 마이크론 실적도 있었습니다. 큰 이슈와 더불어서 중요한 이슈들이 산적했던 한 주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도 산타랠리 기대해봐도 될까요? 산타랠리라 사실상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고점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는 랠리가 계속적으로 올라왔고, 만약에 이 FOMC에 대한 충격 자체가 사실상 제가 생각했었던 내용 자체를 좀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좀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덜 가져갔다라고 하면 연말 랠리는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난하거든요. 이번엔 뭐 FOMC 내용 자체 충격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정도 범위에 따라서 일단 좀 해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충격 자체가 와 진짜 시장이 뭐 뒤집힐 정도로 큰 충격이냐, 혹은 살짝의 뭐 1, 2% 정도의 변동성 가져가고 다음 날 또 프리장 기준으로 스물스물 올려주면서 그 하락폭에 대한 내용 자체를 소화시키면서 물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연말 랠리는 굉장히 좀 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 수준에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끌고 가는 게 M7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시청자분들도 이제 미증시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 한번 전체적인 섹터나 내용 자체 흐름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은데, 섹터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지금 한번 좀 살펴보시면 M7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미증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기업만 하더라도 아나운서님 정말 많죠. 벌써 거의 한 20개 되는 것 같은데 그거만 하더라도 상위 종목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S&P 500개 종목만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M7 외에 나머지 그러면 7개를 제외한 500개, S&P 500 중에 500개 기업 중에 이제 나머지 뭐 한 490개 정도 기업, 당연히 부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 중간계에 있는 대기업들까지도 상승 흐름 자체를 같이 탄력을 보여줬다지만 주요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M7 외의 나머지들은 사실상 횡보 또는 좀 뭐 상승 조금 보여줬다 또 하락하면서 사실상 좀 재미없는 장세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준 상태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지수는 고점 갱신을 계속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좀 양극화돼 있고 비대칭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M7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얘네가 떨어진다? 그럼 지수가 폭락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손바뀜 움직임 자체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막대한 금액, 막대한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이 M7에서 큰 자본이 이탈을 해요. 얘네가 만약에 이제 3조 달러 얘기를 하면 3천조예요. 3천조. 그럼 뭐 1% 변동성마다 30조씩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뭐 만약에 10% 조정이 나오면 300조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300조라는 이 돈 자체가 다시금 이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나머지 기타 나와줄 수 있는 뭐 중소형주라든지 사실상 계속적으로 소외받았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만 해주더라도 급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300조 하나 가지고 엔비디아에서 10% 빠지고 거기서 청산했었던 금액대 가지고 나머지에서 분산적으로 퍼진다라고 하면 얘네는 심폐소생이 나와주면서 다 올라요. 오르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그만큼 빠졌죠. 빠지면 나머지 섹터에서 반등,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와준다 친다는 느낌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느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수 변동성은 횡보 또는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왔어요. 자, 일단 이번 주까지도 좀 버텨줬었던 테슬라입니다. 자,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테슬라 목표가는 사실상 $600 부근대였는데 이번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방송 통해서 벌써 한 2달 동안 사실 연말 랠리에 대한 내용 자체를 어느 정도 수능을 하면서 계속 나스닥 22,300대까지 갈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이 방송 마지막 브리핑 때도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우리가 지수 전략 내용 자체에서 나스닥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한번 과거 일단 내용 자체를 한번 좀 돌려보시면 계속 제가 강조드렸었던 자리값이 22,300 부근이었어요. 근데 어디까지 터치를 했냐? 22,150까지 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50포인트는 1% 변동성도 아니에요. 그럼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어느 정도 고점 픽스를 잡아놓고 현재 레벨대가 최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최고점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 자체를 계속 강조드렸어요. 왜? 엔비디아 사실상 그 어떠한 종목들보다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역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테슬라 사실상 이번에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 트럼프 옆에서 잘 있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 뭐 $200 부근대에서부터 지금 현재 본다라면 100%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혜택을 지금 받아준 상태고 단기적인 급등을 좀 크게 많이 보여줬죠. 그 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할 것 없이 나머지 M7 기업들도 고가권을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면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 자체는 최근에 2년 가까운 상승을 이끌었었던 가장 큰 요소는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서 일단은 좀 나왔었던 이슈, 우리가 챗GPT랑 오픈 AI였어요. 그 내용이 트리거 삼아서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붐이 일으켰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가장 또 큰 수혜를 받았었던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어마무시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다는 거죠. AI 반도체 이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각각의 호재를 일으키면서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펼쳐줬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지금 현재 물량 정리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 자체가 엔비디아예요. 테슬라는 아직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테슬라가 여기서부터 급락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빠진다가 아니고 지금 부근대에서 횡보장세가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엔비디아 최근에 거의 한 달, 2달 사이에 있었던 차트 움직임과 비슷하다라고 하면 테슬라 역시도 급락을 가져갈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또 엔비디아 차트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엔비디아 차트를 지금 일단은 같이 좀 바라보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구간이 앞에서 횡보장세나 내용 자체랑 좀 많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뭐가 다르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게 이제 약간 통계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계속적으로 탄력을 보여주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랠리를 펼치려면 상승하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캔들이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는 이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상 누군가는 이 가격에서 적정선이다라고 하면서 청산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겠죠. 이 주식시장이라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매수만 해가지고 들어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기서 매수도 하고 누군가는 앞에서부터 끌고 왔다가 여기서 짧게 10%만 먹을래, 누구는 20%만 먹을래, 누구는 30%, 나는 100%, 200% 먹을까 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기간가 포지션 내용 자체도 다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요 자리값들마다 팔고 싶어지는 심리가 작용하는 구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대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음봉 나와주고 뭐 하고 하면 사람들이 겁먹고 여기서 물량을 던지는 청산을 하는 이런 구간대 심리가 무너지는 자리값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간대에서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뭐 한 100주를 보유를 했어요. 아, 나 여기서 심리 무너졌어. 나 팔래. 라고 하면 너도 나도 100주 이런 게 많이 쌓인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하겠죠. 그럼 거기서 이렇게 딱 던지는 물량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가는 결국에는 똑같아요. 수요 공급에 대한 개념이에요. 파는 사람이 많고 사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물량을 다 소화시키면서도 끌고 올라간다.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통해서 너 10만 원에 팔아? 내가 사줄게. 11만 원에 팔아? 사줄게. 12만 원? 그것도 사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물량 다 잡아먹고 올리는 거예요. 이럴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계속 상승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지금 앞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상승 랠리 구간대에서는 거래량에 대한 증가를 보여주는데 사실상 최근 와서의 최고점 구간대에서는 거래량에 지금 커다란 증가세가 없이 올려준 상황이에요. 되려
각각의 캔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터져줬네, 거래량이 지금 많이 올라왔네 하는 구간들이 뭐냐면 다 음봉이 나와주는 구간이에요.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이 구간대에서 야 계속 어떻게 보면 표현은 그렇지만 사자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 여기서 사, 너 여기 지금 괜찮아, AI 붐이잖아, 지금 현재 시장 괜찮아, 모든 내용으로 봤을 때 실적 너무 좋잖아, 야 여기 조금 음봉 나왔어, 빨리 사, 앞에서도 계속 올라왔잖아, 또 올라갈 거야 라고 기대를 주면서 물량을 여기서 이제는 떠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넘기는데 그 내용 자체가 사실상 보유 물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100주, 200주 던져가지고는 기별도 안 가는 거야. 한번 이 눈치 보고 나서 던질 때 1000주, 2000주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받는 입장에서 나는 원래 100주만 담을 사람이야, 나는 200주만 담을 사람이야 이러면 못 담잖아요. 거기서 음봉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는데 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움직임이 다 그래요. 오히려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여기서 재빨리 지금 계속 물량 자체를 정리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 자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단 하나의 세력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 전 세계적으로 다 몰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집단이 됐던 지금 현재 자리값에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 비중이라든지 물량 전체적인 정리, 내용 자체를 하려는 움직임, 시그널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또 딛고 아나운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딛고 이렇게 파는 물량이 많아지는 이 상태에서 이 물량을 다 잡아먹는 괴물 같은 세력이 나타나서 이 물량을 다 받아버린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와주겠죠.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 이미 고가권에 형성되어 있는 이 주가에서 더 올라봤자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지는 상황, 그리고 실적에 대한 지금 현재 상승률 자체가 꺾이면서 변곡을 그려가는 이런 내용 자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리스크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 자체는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상 이제는 조금 손바뀌는 움직임 자체 나와주기 때문에 특히나 M7 기점으로 지금 올라왔었던 미증시 랠리 자체가 여기서 한풀 꺾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당분간의 단기적인 반등이나 내용 자체가 나와주더라도 이전과 같은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기대하기 조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만에 섹터 전반적으로 전체 하락을 봤어요. 이게 FMC의 힘입니다. FMC의 힘이 이 정도까지 나와줬고 사실상 이제 뭐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베이스 머터리얼이랑 리얼 이스테이트, 에너지 쪽에서 정말 큰 하락폭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 섹터들 좀 가져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단기 반등을 좀 노려보셔도 괜찮긴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봐주셔라,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단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거는 제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데 이전에도 한번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강조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채권금리였어요. 아나운서님 기억하시나요? 왜냐면 제가 딱 정확하게 11월 초까지는 아마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바닥 대비 지금 일단 3.6%대 여기 구간대에서 이 4.4%, 4.5%대까지 올라와주는 이 매수세가 사실상 굉장히 좀 무섭다. 현재 금리에 대한 내용들,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트럼프 당선에 대한 내용들 자체가 여기서 변수를 일으키면서 만약에 이 채권 금리가 4.8%대까지 도달을 하면 미증시의 어떠한 개별적인 기업 호재, 그리고 미증시 경제 지표에 지금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내용들이 다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어떠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브리핑을 안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4.5%대까지 가져가다가 4.1%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넘어온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볼 필요는 없었는데 다시금 고점을 갱신하면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전고점을 깨고 넘어와서 지금 현재 탄력을 받았었던 이 시점은 앞에서 지금 일단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1차 파동보다 더 강력한 2차 파동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남아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값은 어디까지냐? 5%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 5%대까지 올라간다? 미증시 완전히 폭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8%대부터는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은 비중 뭐 체크 이런 부분들도 없이 미증시 싹 다 정리 한번 보신 다음에 숏 ETF에 대한 내용 자체 가져가시면서 혹은 선물 숏에 대한 투자, 매도에 대한 투자 내용 자체 가져가시면서 이 구간대부터는 전략적으로 한번 대응 자리값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산타랠리 기대해보기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FOM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금리는 예상대로 25bp를 인하했지만 점도표상 내년 금리 중간값이 시장 기대치보다 50bp 가까이 더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내년에 많아야 2번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FOMC 이야기를 전문가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일까요? 앞에서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저점 매수 타이밍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뭐 기술적 반등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좀 선물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ETF 같은 경우도 좀 레버리지 좀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뭐 SQQQ, TQQQ 같은 이런 종목들 만약에 사용해서 일단 좀 단기적으로 내가 타이밍을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상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큰 그림으로 최소 우리가 이 추세에 대한 내용 자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좀 한 달? 그리고 길게는 6개월, 1년에 대한 추세가 기대값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오늘은 상승하고 내일은 떨어지고 또 모레는 상승, 그 다음은 또 상승하고 다음 날은 떨어지는 거 연속 2번 뭐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제가 안다라는 거는 무당이에요, 제가. 그렇죠? 신내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상승도 당연히 있고 하락도 존재하는 시장인데 큰 관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당연히 내가 딱 진입하자마자 어떠한 종목들이건 무조건적으로 수익으로 계속 펼쳐지면서 조정 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한두 번의 매매만 하셨던 분들만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번, 1000번, 10,000번에 대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는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추세,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값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그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물을 타던 버티던 어떠한 내용들 자체 액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딛고 바로 상승으로 지금 다시금 반등 보여주면서 다시금 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확률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희박하다. 그거는 고점을 갱신하는 거 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 이게 좀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FOMC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bp 인하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좀 물음표가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제가 이번 FOMC 사실상 나오기 전에 저녁 때도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프리뷰를 가져왔었고요. 그다음에 다음날 오전에도 리뷰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제가 이제 질문 받았었던 내용들이나 해석 그리고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나운서님.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 왜 시장이 떨어져요? 이거예요. 금리 인하를 했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왜 미국 채권 금리는 올라와주고 증시는 떨어지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 내용 자체를 우리가 약간 공식적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 자체가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내용 해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25bp 인하 결정을 가져갔었던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25bp에 대한 인하 내용 자체는 사실상 한 달 전부터 결정이 돼 있었어요. 페드워치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한 달 전부터 만들어졌었던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미 80%, 90%대까지 육박을 했었고 지난주서부터 제가 한 번 더 브리핑 드렸었던 내용 자체에서 98%, 90% 됐었던 결과값에서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뭐 4, 5년 동안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토대로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신히 인하했다. 이 말 뜻이 뭐냐?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에서 시장에 만약에 25bp를 안 하고 만약에 동결이나 인상을 가져갔잖아요.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는 시장과의 약속을 깬 거예요. 왜? 항상 연준은 시장과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 소통 내용 중에 페드워치 데이터 자체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연준 의견과 달라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 내용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연설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을 통해서 파월 연설을 통해서 나와줘요. 근데 이번에 안 나왔다라는 건 이걸 수능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겨우 했다.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간신히 했다. 이번에 하기 싫었다.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 고용 안정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대신에 이 내용 자체는 이미 선반영이
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까지 충격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했었던 내용,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아마 좀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점도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점을 찍는 거예요. 점도표가 뭐냐면 점을 찍는 거예요. 투표권이 있는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는 겁니다. 내년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 내용들을 기준으로 내년의 금리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가져가는지 우리가 길거리에서 아나운서님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막 명동 뭐 그렇죠 뭐 대학로 이런 데서 막 이렇게 피켓을 들고 뭐 이상형 월드컵이라든지 뭐 어떠한 내용 자체 투표를 해서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동그란 스티커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설문조사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칼리가 여기 딱 찍었다고 칼리라고 써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냥 대다수의 이제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투표를 했었을 때 점의 개수가 많은 거. 그게 또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 누가 더 이겼다 많다 이런 게 이제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부분의 연속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도표가 그러니까 누군진 몰라요. 어떤 위원인진 모르는데 찍어놓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평균값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점을 찍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내년에 딱 지금 금리 중앙값이 맞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최종적으로 찍어 놓으면 여기 중에서 중간 평균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 자체가 3개월 전, 6개월 전 데이터 대비 기준으로 얼마나 바뀌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살펴볼 만한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GDP 성장치 같은 경우는 좋게 나왔어요. 내년에 더 성장한대요. 그거를 더 기대를 하고 있대요, 연준에서.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4.4%에서 지금 4.2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뭐예요? 실업률이 떨어진다. 고용 자체가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가는 거고 대신에 GDP랑 실업률 이거 역시도 굉장히 우리가 경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대신에 PC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과 코어 쪽인데 여기서는 각각 0.1%, 0.2%로 상향을 보여줬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뭐냐? 연준 위원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내년에 생각보다 이전에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내년에도 더 어떻게 보면 물가가 안 떨어질 것 같아.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덜 떨어진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로 판단해 봤을 때 우리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는 다시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폴 볼커가 실수했었던 내용 자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내용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우려로 25년도 금리 중앙값이 지금 현재 3.4에서 3.9로 상향이 됐어요. 이 말은 뭐였냐? 지난 점도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아 물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고 내년 올해 일단은 지금 일단 금리 인하 가져왔고 12월까지 금리 인하 가져왔고 내년 같은 경우는 1%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1%대 25bp씩 천천히 하락 그다음에 내년 그 다음 연도에도 한 1% 정도까지 더 하락을 보여주면 딱 이게 맞을 거야 금리 인하는 여기까지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냐? 내년에 1% 생각했는데 0.5%까지밖에 못 내릴 것 같아. 지금 일단은 동결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면서 시장 자체 일단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라는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대폭락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별다른 내용 자체가 없어요. 자,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었다. 내년 또 다른 매우 좋은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자, 금리 내용 자체를 보시면 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되려 인상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로 더 건든다라고 하면 더 매파적인 기조로 시장에 충격을 줄 거니까 적어도 우리 인상은 안 할 거야 라는 얘기를 가져가는 거야. 근데 그만큼 인하를 또 덜 가져갈 거라는 내용 자체를 좀 회피를 한 거죠. 그건 앞에서 데이터에서 이미 충격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번 내용 자체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월의 뉘앙스나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들보다 오히려 지금 내용들 자체 현재 정책은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 자체를 가져가고 있죠. 고용 지금 현재 하방 리스크는 줄어든 것으로 보여주고 지금 과열 자체에서 냉각된 수준을 가져간다. 그리고 물가 자체도 2% 이상은 지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뭐 주택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꾸준히 내려가는 모습 자체가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가져왔어요. 근데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실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어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2.5%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뭘까요? 아나운서님. 뭘까요? 자, 보시면 앞에서 내년에 코어 쪽은 2.6%에서 2.8%로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년에 물가 안 떨어질 것 같아.
PC 더 안 떨어질 것 같아. 우리 2.8 예상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2.5%까지 가져가면 큰 진전이다. 아, 물가가 떨어지면 우리 좋겠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거야. 제발 떨어져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2.6에서 2.8까지 올라가는 수치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왔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2.5%까지 떨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동안 고금리로 가져갔었던 이런 정책이 성공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진전이다라는 표현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일단 이번 주 FOMC 결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 얼마나 큰 충격을 줬냐면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무려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으로 1000포인트 가량 하락을 보여줬거든요. 여기 보이시면 이 파란 색깔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와줬어요. 한 번에. 지금 현재 내내 꾸역꾸역 올랐었던, 그러니까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올라왔었던 이 랠리 자리를 단 하루 만에 깨졌다라는 거죠. 이거 분봉상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한 번도 안 쉬고 떨어진 거죠. 이 낙폭은 사실상 뭐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낙폭 자체 정말 무시할 수 없고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매도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안타까운 거는 이 내용 자체가 새벽 4시 출현했다라는 거. 대응하기 굉장히 좀 까다롭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결과값이고 현재 자리값은 저점을 또다시 이탈을 하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자 사실 반등 실패했었던 이 결과가 사실 지금 저는 기대값을 조금 많이 꺾는 자리값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연말 랠리,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전의 낙폭 자체 일부 소화하는 수준이지 고점을 갱신하는 이러한 결과값이나 내용 자체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게 지금 확률상 내용 자체로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겨우 했다는 발언에 지금 시장 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힘든 시장 속에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자세히 실시간으로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에 히든통신망이라고 검색하셔도요. 주요 시황과 같은 투자 전략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현재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상품권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매주 대기업을 하나씩 알아가보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화제의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양자컴퓨터의 권위자인 듀크대 김정상 교수와 메릴랜드대 크리스 먼로 교수가 2015년에 설립했는데요. 2021년에 양자컴퓨터 기업 최초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본사는 메릴랜드주에 위치해 있고요. 티커명은 IONQ, 시가총액은 2024년 기준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회사로 양자 컴퓨팅은 전통적인 컴퓨팅 방식과는 다른 원리를 기반으로 하면서 혁신적인 계산 능력을 제공하는 기술인데요. 이 양자 컴퓨터는 양자 비트가 높을수록 성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또 아이온큐는 아주 많은 양자 비트를 포함하는 큰 규모의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 트램포 일괄 생산 기술을 사용하면서 전통적인 초전도 양자 비트와 다르게 이온을 이용한 양자 비트를 구현하면서 높은 정확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양자 컴퓨팅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리즘과 문제 해결 방식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초기 단계이면서 기술적인 한계와 난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온큐는 대규모 양자 컴퓨터의 개발과 알고리즘의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아이온큐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이루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어서 아이온큐는 현재 AQ29를 달성했고요. 24년에는 AQ35를 달성했고 25년에는 AQ64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자로는 구글, IBM이 있고 이 기업들은 양자 컴퓨터 극저온에서만 가동이 가능하지만 아이온큐는 상온에서도 작동하는 기술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현대자동차 등이 투자 및 협력 중이면서 현재 AWS와 아줄,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향후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를 판매하거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해주면서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기업을 인수했고요. 1분기에 양자 컴퓨팅 제조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도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아이온큐의 최근 실적은 꾸준한 매출 증가와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후 아이온큐의 최근 이슈와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칼리 전문가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언큐 한 번씩 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업개미 분들이 또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아이온큐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M7만 좀 기점으로 좀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외쪽으로 또 본다라면 이 아이온큐에 대한 기대감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갔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온큐 최근 주가가 일단은 전고갱신하면서도 지금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워낙 큰 랠리를 펼치다 보니까 한 번씩 조정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시냐면 이 고가권에 올라가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오늘 고점 막 43달러 뭐 이런 데서 만약에 이제 매집을 하셨다라고 하면 한 번에 막 6달러, 8달러, 10달러씩 떨어지는 이 결과 출렁임에 따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한번 손실 자체가 한 번에 15%, 20%씩도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서운 종목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 상승폭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일찍 가져가셨던 분들 그리고 이전에 지금 일단은 매수 관점을 보셨던 그 어떤 분들도 오히려 지금 단계나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 자체에서 일단은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랑 지금 현재 이 양자에 대한 내용 자체의 이제 차이를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현재 상승 기준을 좀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거의 이제 2배 가까운 상승 흐름 100% 정도의 주가 상승 흐름 자체 70달러대까지 지금 현재 랠리 자리값은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현재 이슈화되고 만약에 이제 좀 시장이 M7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AI 기점으로 지금 일단은 조정이 나와준다 반도체 위주로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오히려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런 자본들 내용들 자체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쏠리면서 더 큰 과열을 아이온큐에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만약에 조정 없이 거의 조정 없이 이렇게 끌어올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근대에서는요 어떤 느낌이 되냐면 여기서 그냥 완전히 다시금 거의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폭락장을 연출을 할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꼭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차트에 그려놓고 체크를 한번 해놓으시고 한번 나중에 한번 좀 지켜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 자체에서 일단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는 현재 AI랑 양자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극명하게 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AI라는 단어 자체를 아나운서님 아마 거의 뭐 아나운서님 태어나실 때부터도 AI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그 뭐 사실상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터미네이터 뭐 AI 뭐 할 것 없이 그런 공상과학 영화도 많이 나왔었고 인공지능이다라는 내용들 자체 결국에 로봇이 뭐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를 가진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나왔기 때문에 AI라는 단어 자체 그리고 그 가능성 기술에 대한 개발 자체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초기 단계일 뿐인 거지 AI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이미 개발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오랫동안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었던 거는 최근 근 2년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챗GPT랑 오픈 AI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AI를 실사용으로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는 킬링 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실질적으로 AI를 그렇게 명령어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얘가 생각보다 너무 똑똑하고 여기에 대한 활용도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괜찮을 거고 이게 더 우리가 실사용에 대한 내용 자체가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타이핑 수준만 아니고 더 큰 내용 자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양자 수준은 어떠냐면 아나운서님도 조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스타트업 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느꼈었던 30년 전, 20년 전 그 내용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개발은 하고 당연히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죠. 근데 당장에
양자로서의 지금 현재 내용 자체는 이슈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가고 싶어요. 조심스럽게. 이슈에 대한 내용 자체로 끌어올리는 테마성이 강한 거고 이게 잘못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흡사 어떤 느낌이냐면 닷컴 버블 때처럼 닷컴만 붙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에 대한 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연일 연상을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폭락을 보여줬었던 닷컴 버블 때가 연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에 대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양자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연산 과정이나 내용 자체 그리고 우리가 이슈들을 일단 조금 한번 좀 볼 텐데 그 내용 자체는 조금 이따 이제 좀 가져가고 일단 아이온큐 일단 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매출 자체는 전년 동기 지금 일단은 613만 달러고 지금 매출 자체 1,240만 달러입니다. 신규 계약은 6,350만 달러인데 순손실이 5,250만 달러예요. 자, 일단 주요 계약 파트너십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 내용 자체는 지금 일단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 공군 연구소랑 지금 이제 5,450만 달러 규모 계약이 있었고요. 메릴랜드 주립대학과 900만 달러 규모 파트너십 큐비텍 인수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양자 응용 프로그램 개발 협력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랑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협력을 가져가는 이슈 그리고 스위스의 첫 양자 컴퓨터 공급 계약까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지금 일단은 아이온큐 최근에 연일 좋은 이슈들 내용 자체 협업에 대한 내용까지 가져가면서 상승 랠리를 펼쳐주고 있는데 잘 보시면 초기 단계라는 걸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가 실질적으로 일으켰었던 내용 자체는 오픈 AI랑 챗GPT 이러한 어떻게 보면 검색 엔진의 기능성이 확실하게 증명이 됐었을 때부터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지금 일단 아나운서님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지금에 대한 내용 자체가 활용도가 높게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어떤 상황이 나와줘야 되냐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 지난주에도 우리가 구글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언급을 좀 가져왔습니다. 연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일단 가져갈 수 있는 모든 보안들 자체가 다 뚫릴 수가 있다. OTP 보안 당연히 뚫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트코인이에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뚫릴 가능성이 있느냐.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다 뚫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라볼 만한 내용 자체는 그 기술까지 가져가는 게 1년, 2년 가지고 될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많이 너무 부족한가요? 많이 부족해서 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3년도 사실 우습고요. 10년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닷컴 버블 때 뭐였죠? 결국 2000년대 초반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내용 자체는 닷컴 버블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를 온전히 흡수를 하면서 스마트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내용 자체가 닷컴이 안 들어가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20년만 된다라고 하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넘어왔었던 이 내용 자체는 킬링앱에 대한 내용 자체 그 부분이 뭐가 되냐면 현 시점에서 풀 수 없는 보안들을 풀기 시작할 때 그게 가장 어려운 보안을 푸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 자체에서 처음으로 뚫렸다 내용 자체가 나와주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양자는 그때부터 보셔라. 이미 올라왔고 내가 네. 여기에 대한 우직한 투자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현재 자리값에서 10% 떨어졌어요, 20%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여러분들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이미 올라와주고 좀 보내주고 우리가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 내용 자체 여기서 뚫리는 내용 자체가 나와주면 그때부터는 비중 실어서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게 5년, 10년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아이온큐의 최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엔비디아와 협력한다는 소식에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정확한 투자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이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오늘 아이온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양자 컴퓨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의 AWS가 양자 컴퓨팅과 호환된다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소식에 양자 컴퓨팅 섹터에서 상승 바람을 일으키더니 구글이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AI에 이어 미증시 상승세를 책임질 테마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전문가님? 자, 아까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내용 자체는 이 테마주를 좀 잘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근데 네. 일단 투자에 대한 관점 없고 일단 이 기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양자가 좀 괜찮대 하면서 일단 투자 한번 좀 해볼까라고 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공부부터 하셔라. 양자에 대한 개념이나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발전되고 있는 이 속도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결과값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까지는 공부를 해보시고 이래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더 저평가가 돼 있고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접근하셔도 늦지는 않겠죠. 자, 앞에서도 좀 설명드렸었지만 이런 거죠. 구글, 슈퍼컴이 지금 14년 걸리는 문제를 5분에 푸는 양자컴을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 지금 현재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그 개발은 했지만 그게 지금 당장에 어떻게 보면 실현을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큐비티 숫자로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개발 수준은 진짜 스타트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 자체는 사실상 다시금 이끌어갔었던 AI랑은 사실상 조금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AI는 확실하게 실체가 있는 내용 자체에서 기업들 자체에서 확실한 투자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수혜를 받았었던 엔비디아 내용들 그게 지금 겹치면서 지금과 같은 주가 랠리를 펼쳤는데 사실상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AI 바톤을 이어서 걔네가 단기적으로 조정받아줄 때 이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양자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느냐?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고 이미 좀 보유자 영역으로 좀 넘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앞에서 좀 설명드렸었지만 보급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AI랑 차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자 일단 리게트 컴퓨팅 주가 자체도 일단은 좀 하락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지금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수준이 너무 초기 단계라서 수익화 모델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겨우 이번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한 대 정도 지금 좀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초저온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사실 기술적 개발 자체 유지하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갈 길이 먼데 지난주에 구글 얘기를 하면서 윌로우칩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가져왔어요. 오류에 대한 내용 자체, 난제를 풀었다. 구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오류랑 이 불안정성 극복 자체가 100%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찍어서 이 연산을 하는 과정 중에서 얘 틀리고 얘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이 틀리면 안 되죠, 컴퓨터가. 근데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틀리는 내용 자체를 가져왔었을 때 사실상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오류를 줄여가는 과정이지만 이게 아직 100% 과정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대한 이슈 내용 자체는 그래도 오늘로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조금 더 보여줄 수는 있어요. 연말 랠리 지수 조금 더 눌러줄 때 단발적으로 자금 자체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켜보시되 이거를 1년, 2년 장기 투자보다는 딱 제가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면 2달 내외 혹은 한 달 정도 기준까지만 현재에 대한 랠리를 한번 좀 지켜보시고 여기서 조금 흐지부지 된다, 상승 랠리의 동력을 잃는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봐주시고 이 섹터는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잠궈두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이 양자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양자 같이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주식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적 발표도 놓칠 수 없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있었습니다.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이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가 16%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 이제 조정장에 들어온 걸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모든 종목들이 특히나 반도체주 이런 종목들 중에 모든 종목들이 엔비디아처럼 될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는 그냥 전국 1등이고 거의 뭐 AI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으로 봤었을 때. 그냥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그냥 만점짜리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게 다 100점, 100점, 100점이기 때문에 얘는 뭐 혼낼 게 없어요, 실적에서. 근데 마이크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자체를 지금 좀 살펴보셨을 때 87억 달러로 지금 분기 대비, 전년 대비 기준으로도 좋아요. 순이익 자체도 지금 전분기 52% 증가 보여줬고 전년 대비 기준으로 적자 전환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일단 데이터 센터 매출 지금 비중 첫 50%까지 돌파를 보여줬죠. 이 내용까지만 보고 이번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봤었을 때 혼날 일인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 가이던스가 꺾인 거예요. 가이던스. 무슨 말이냐? 내년부터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추세가 점점 꺾이면서 이렇게 꺾인다.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꺾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그 꺾이는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 왜? 한도 끝도 없이 그 비싼 데이터 센터를 기업들이 다 사주긴 힘들겠죠. 초반에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너도 나도 샀지만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고 넘긴다라고 하면 또다시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이해되시죠? 아나운서님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짜리를 사요. 그러면 이 100만 원짜리를 처음에는 3번, 4번, 5번까지는 사는데 20번, 30번 이상은 못 사잖아요. 만약에 뭐 10번까지도 내 자본을 다 들여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리성 베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점점 초반에 많이 가져가면 그 뒤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가이던스나 내용 자체 꺾이는 거 이 시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마이크론 실적 내용 자체는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지금 현재 종목 추매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은 너무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꺾이면서 시장 반응이 안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세우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투자 전략 실시간으로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에 히든통신망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주요 시황과 업종 분석 등 다양한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영상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크루드 오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지난주 기준으로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왔어요. 수렴 형태 이후서부터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 71.52 자리값까지 터치 가능성이 있고요. 최대치 지금 72.84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 당분간. 그리고 그 이상의 상승을 본다라고 하면 77달러대까지 보여주는데 현재 딱 눌림 자리값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파까지 그 71달러대까지 보여주고 나서 다시금 68달러대까지 눌러주긴 했지만 현재 구간대가 한 번 더 잡아주는 리테스트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구간대는 더 강한 단기적인 파동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딱 지금 진입, 손절가 라인 잡고 딱 들어가기 가장 좋은 자리값이에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뭐 ETF를 보셔도 괜찮고요. 지금 같은 선물 대행 투자로 보신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수익을 좀 크게 노릴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골드인데 골드가 일단은 상승하는 척하더니 좀 최근에 또 강하게 뺐어요. 매수세나 내용 자체 유지할 수 있고 이 자리값까지 갱신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조정 장세가 다시금 가져가면서 페이크 모션을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습니다. 현재 자리값은 다시금 이 구간대에 대한 내용 자체 추세에 좀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밴드폭에 대한 대응 자체 해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금 2770이나 800짜리값까지 일단은 상승이나 내용 자체는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요.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다시금 바닥 구간대 중심값 상승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기준으로는 2680 그리고 최대치는 2745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인데 자, 나스닥 어제자 반등 실패했었던 게 굉장히 큽니다. 어제자 반등 실패했었던 결과값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밴드 바닥까지 방금 지금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이랑 좀 똑같죠. 제가 이전에 계속적으로 랠리 펼칠 수 있는 최고점과 내용 자체 설명드렸었던 자리값 대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8,800대까지 지금 하락 가능성 그리고 여기마저도 뚫어주는 강한 장대 음봉이 출현한다라고 하면 이유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조정 장세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구리는 지금 현재 추세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기대값보다는 반등 시의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 돌파보다는 다시금 하락 추세 내용 자체 담아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 봐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더 강한 단기 파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 노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골드는 최대치 2,745까지 봐주면 될 것 같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